소문, 내가 무슨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래?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너희 부모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너희 부모님이 결국 너희까지 끌어들일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니? 수지는 억울함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은 절대 저희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미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하지만 사부인은 수진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결국엔 자식들 모아놓은 돈까지 다 끌어다가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월급까지 뺏어간다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 같은 걸 왜 해서 자식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거냐고. 이제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엄마입니다. 제 딸 수진이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사위 준혁이와 함께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사위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가 지끈거려요. 그 이유는 바로 수진이의 시어머니, 사부인 때문이에요. 수진이가 결혼할 때 저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줬습니다. 사부인은 우리 딸이 사장님 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좋아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참 복덩이에요. 이렇게 멋진 사장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사돈, 이렇게 훌륭한 사장님 댁 사위가 되는 걸 보니 우리 준혁이가 복이 많은가 봐요. 처음에는 이런 칭찬이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딸의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사장님 딸이라는 타이틀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부인은 이 점을 자주 언급하며 우리 가족과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집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관심을 보이곤 하셨죠. 사돈, 사장님께서 요즘도 바쁘시죠?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시니 대단하세요. 준혁이도 이런 좋은 집안의 사위가 됐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사부인은 결혼 후에도 정말 살뜰히 수진이를 챙겨주셨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직접 음식을 보내며 정성을 쏟으셨죠. 수진아, 요즘 바쁘다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어머니, 준혁 씨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와서 내가 갈비찜 만들어줄 테니 쉬다 가렴. 심지어 명절 때는 저희에게도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돈, 이번 설에는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정성이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서 거절했지만 사부인은 굳이 음식을 챙겨 보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시는 사부인이 오히려 수진이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귀가했는데 사부인이 갑자기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셔서 주방을 정리하고 계셨다니까요. 아니, 미리 말씀도 없이 그냥 오셨다고? 좋은 뜻으로 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어요. 수진이는 이 일을 사위와 이야기했지만 사위는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오시고 우리 생활에 관여하시는 게 조금 벅차게 느껴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부인의 행동을 단순히 딸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부인의 행동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사부인은 이를 빌미로 더 자주 충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니까 서운해하지 말아라. 요즘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잖니.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올해 초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십 년간 마트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오던 우리 부부는 믿고 거래하던 한 납품업체의 배신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는 새로 출시한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으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장기 거래처라는 믿음에 큰 금액을 선결제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도착하기로 한 날, 그 업체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며칠 뒤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가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도매로 대량 구매해서 작은 마트들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한 건데 그 업체가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도망가 버렸잖아. 대출받아서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으로선 손 쓸 방법이 없어. 다시 물건을 구입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선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상가를 파는 것뿐인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던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너무 방심했어.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어왔잖아요. 이번에도 잘 해결될 거예요. 여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우리 앞에서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 잘 극복해 오셨잖아요. 이번에도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부도의 여파는 점점 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며칠 뒤 사부인은 어디선가 우리의 상황을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돈 사업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거래처에서 야반도주를 했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 의아했어요. 사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준혁이가 수진이 오빠랑 얘기 나누는 걸 듣고 알게 됐어요. 거래처가 그렇게 도망갔다니 정말 큰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상황이 잘못 전해질까 걱정도 되고 이 문제가 시댁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맞아요. 거래처가 도망가면서 선불로 지급했던 대금도 모두 날아갔고 물건은 한 개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전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장부가 없으면 세금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은 놀란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사돈댁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폐업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부인은 깜짝 놀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폐업이요? 사돈어른 사업이 망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그런 선택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이후 사부인은 우리 일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직접 저를 찾아와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사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돈. 그런데 저희도 아는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큰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테니 꼭 얘기해 보세요. 그 후로 사부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상가 매각을 서두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알아본 정보까지 상세히 전달했죠. 사돈, 이 문제는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알아봤으니 한번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사부인의 정성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부인의 관심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인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 너희 사돈이 요즘 여기저기 너희 집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사돈댁 사업이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친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사돈집이 망하면 자기 아들이 손해를 본다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너한테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수진이를 불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내 시어머니가 우리가 망할 거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신데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하셨다더라. 정말 속상하구나.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너무 속상하시죠? 제가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결심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수진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사위 준혁과 함께 시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사부인은 두 사람이 갑작스레 방문한 이유를 묻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해요. 어쩐 일이니?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니? 수진이 말하길 모두 자리에 앉자 사부인은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춘 듯 단호한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돈집이 걱정되고 다 너희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니 그걸 잘못이라 하면 난 억울하다. 수진은 최대한 차분히 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서 부모님께 큰 부담을 주셨어요. 심지어 주변에 얘기하셔서 저희 집이 망할 거라고 소문 퍼진 걸 아세요?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수진의 이야기를 듣자 사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소문? 내가 무슨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래?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너희 부모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너희 부모님이 결국 너희까지 끌어들일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니? 수진은 억울함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은 절대 저희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미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수진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결국엔 자식들 모아놓은 돈까지 다 끌어다가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월급까지 뺏어간다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 같은 걸 왜 해서 자식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거냐고. 수진은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부탁을 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너무 과한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부인은 단호하게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야 내 부모니까 도와주고 싶겠지. 그런데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들은 앞날이 창창한 앤데 처갓집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해라. 그게 우리 준혁이를 지키는 길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위하신다면 저희를 믿어주세요. 부모님께서도 저희에게 절대 손 벌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준혁도 어머니께 단호히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로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봐라. 하지만 너희가 나중에 다 망하고 나서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두고 보자. 수진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이 모든 상황이 수진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애쓰지 말자.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엄마는 다 알아. 이제는 너희가 너희 가정을 지키는 데만 신경 쓰면 돼. 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제 말에 살짝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온 준혁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을 정리하며 서로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수지는 준혁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씀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혁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 나도 놀랐어. 내가 더 잘 막아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게 둔 내 잘못이야. 수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혼하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정말 어머니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너무 서글펐어요. 준혁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할게. 우리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의 결심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어. 우리 먼저 생각하자. 수지는 남편과의 대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수진이는 결혼 초 시어머니는 항상 이야기했던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이렇게 멋진 사장님 딸을 며느리로 맞다니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워. 이 말이 자꾸 맴돌아 기분이 씁쓸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정말 나를 며느리로 예뻐하셨던 걸까? 아니면 사장님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좋아하는 척 하신 걸까? 그 질문은 수진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지만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준혁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데만 집중해야겠다. 준혁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작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힘내자 수진아. 어머니 말은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 곁에는 준혁 씨가 있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수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으며 많이 지쳤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남편 준혁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이 상황을 이겨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준혁은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진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한다면 다 잘 될 거야. 수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우리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수진과 준혁은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더욱 집중하며 행복을 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딸과 사위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준혁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으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딸과 사위 준혁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항상 내 편이야. 너와 준혁이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딸과 사위의 앞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조용히 그들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위해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수진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부모로서 자녀가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지켜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기로 다짐합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